세계 경제 지각 변동. 박종훈의 통찰로 읽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 프롤로그. 세상이 뒤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세계가 요동치고 있어.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던졌지. 중국산 제품엔 60% 관세,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과 유럽에도 1020% 관세를 때려버렸어.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국경은 다시 높은 장벽으로 둘러싸이고 있지. 미국과 중국 두 거대한 경제 공룡이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같은 나라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박종훈의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야. 28년간 경제 현장을 누빈 저자가 복잡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마치 오랜 친구와 커피 한 잔 나누며 이야기하듯 쉽게 풀어내. 책을 펼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 이면에 숨은 미국과 중국의 치밀한 전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이 책은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를 나열하는 경제 서적이 아니야.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헤엄쳐 나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나침반 같은 가이드지. 자, 이 책의 속살을 함께 파헤쳐보자. 책의 줄거리.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타다.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은 세계 경제가 과거의 풍요로운 세계화 시대를 벗어나 저성장, 고금리,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 각 장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이면서도 이야기처럼 풀어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국 경제의 미래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야. 1장. 저성장의 늪, 그리고 그늘진 풍요. 첫 장은 세계 경제가 왜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지부터 시작해. 박종훈은 지난 40년간의 세계화를 돌아보며 그 시절이 얼마나 황금기였는지 이야기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됐지. 저금리와 낮은 에너지 비용 덕분에는 돈을 마음껏 풀어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폭발적으로 확장됐고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즐길 수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 파티는 끝났어. 생산성 성장률이 둔화되고 선진국들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경제 성장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저자는 이를 미국의 과도한 돈 풀기 정책과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설명해. 2020년대 초반 미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GDP 대비 30%가 넘는 재정 지출을 쏟아부었어. 이 돈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결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었지.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정책은 전 세계 자본 흐름을 뒤바꿔 놓았어.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환율 변동성에 직면하게 됐지. 예를 들어 2023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입었어. 저자는 이런 상황을 경제의 중력이라 부르며 이제는 과거처럼 쉽게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경고해. 2장. 트럼프 2.0 관세 전쟁의 서막. 두 번째 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정책과 그 파급 효과를 다뤄.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과 한국 같은 동맹국에도 1020% 관세를 매기며 자국 제조업 부활을 노렸지.
하지만 이 정책은 양날의 검이었어. 저자는 트럼프의 관세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교역을 축소시키고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해. 예를 들어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 글로벌 주식 시장은 평균 10% 이상 하락했고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어. 이 여파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했어. 저자는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 패권마저 흔들 가능성을 경고해. 관세로 인해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달러의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야. 또한 바이든 정부가 남긴 막대한 재정, 적자와 고금리 정책은 트럼프의 도박적 경제 처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 책에서는 2024년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해. 3장 미중 패권 경쟁, 세계 경제의 판을 뒤흔들다. 세 번째 장은 이 책의 백미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세계 경제의 판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관세와 보조금을 동원하지만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해.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칩스법 CHIPS 액트를 통해 $500억 이상을 투자했어. 하지만 공급망 병목과 높은 인건비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 2024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은 아시아 대비 30% 이상 높았고 생산 효율성도 떨어졌어. 반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와 AI 산업을 키우며 글로벌 제조업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 책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2024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한 사례를 들어 중국의 저가 공세가 어떻게 시장을 뒤흔드는지 보여줘. BYD는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으로 테슬라를 위협하며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했지.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어.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야. 저자는 한국이 미국의 칩스법에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를 들어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지. 4장 재편되는 세계 질서, 한국의 선택은? 마지막 장은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저자는 미국이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같은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해. 예를 들어 트럼프가 2019년에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북극 자원을 둘러싼 전략적 움직임이었다고 해. 2025년 미국은 북극 자원 개발을 위해 캐나다와 협력을 강화하며 러시아를 견제했지. 또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어. 2025년 초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추 시설을 공격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치솟았어. 이는 전 세계 물가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고 한국의 원유 수입 비용도 30% 이상 증가했지.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AI, 로보틱스, 바이오 같은 혁신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해. 과거 반도체와 IT로 성공했던 한국이 AI 혁명을 놓친다면 경제적 파탄은 시간 문제라는 거야. 예를 들어 삼성이 2024년 AI 반도체 개발에 $200억 투자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해.
또한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지. 핵심 메시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1. 세계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 세계화의 황금기는 끝났어. 저성장, 고금리,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강대국들은 이 파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미국은 관세로, 중국은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으려 하고, 이는 글로벌 교역 축소와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어. 예를 들어 2024년 글로벌 교역량은 2019년 대비 5% 감소했고, 이는 세계화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양날의 검.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자국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호하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동맹국과의 갈등을 초래해. 2025년 미국의 관세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용이 15% 증가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어. 반면 중국은 기술 자립과 과잉 생산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하지만 주변국의 반감을 사고 있어.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3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반발했지. 이 두 강대국의 싸움은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 같은 중간국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 3. 한국의 생존 전략 혁신 산업에 올인.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존할 수 없어. 부동산과 건설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 AI, 로보틱스,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해. 저자는 한국이 과거 반도체와 IT 혁신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던 것처럼 지금의 AI 혁명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어. 예를 들어 2024년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이를 놓치면 경쟁에서 영영 뒤처질 거라고 경고해.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시사점 한국 경제의 갈림길과 우리의 선택.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명확히 보여줘. 첫 번째 시사점은 탈세계화와 고금리 시대에 한국이 수출 중심 경제를 유지하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라는 거야. 예를 들어 중국에 의존하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동남아나 인도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2024년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설립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야. 두 번째 시사점은 혁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야.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AI와 같은 신기술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어. 저자는 2022년 말 챗GPT로 촉발된 AI 혁명을 한국이 놓친다면 경제적 쇠퇴는 불가피하다고 경고해. 예를 들어 2024년 글로벌 AI 시장은 1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한국의 AI 관련 투자는 전체 R&D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해.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야. 2025년 유가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30% 상승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외에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했지. 독자들의 반응 통찰과 공감의 목소리.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박종훈의 통찰력과 쉬운 설명에 큰 점수를 줬어. 그의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통해
이미 그의 분석에 익숙한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은 더 친근하게 다가왔지. 한 독자는 복잡한 경제 이슈를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 풀어내 읽기 편했고 트럼프 정책의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했어. 또 다른 독자는 관세 전쟁과 AI 혁명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이어서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지.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 한 30대 직장인은 AI와 혁신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렬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와 기업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리뷰를 남겼지. 다만 일부 독자는 책의 물리적 품질에 아쉬움을 표했어. 내용은 훌륭하지만 책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 때문에 읽기가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지. 또 다른 독자는 너무 한국 중심적인 시각이 강해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졌다고 지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리뷰는 이 책이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안내서라는 점에 동의해. 특히 경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문체와 구체적인 사례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어. 마무리 당신의 생각은 어떨까?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은 단순한 경제책이 아니라 우리 삶과 미래를 위한 생존 매뉴얼이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중 패권 경쟁, 한국의 혁신 산업 도전까지 이 책은 복잡한 세계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 저성장과 고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박종훈은 답을 제시했지만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건 결국 우리 몫이야. 이 책을 읽어본 당신은 어떤 점을 느꼈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AI 혁명과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개인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나?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줘. 함께 이 거대한 경제 지각 변동의 파도를 헤쳐 나가보자.